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러 나왔냐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세가 낫냐, 월세가 낫냐, 요새 월세 많이 늘어나는데, 월세가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자, 전세가 나은지 월세가 나은지는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고, 어느 집은 전세가 나을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월세가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그 집을 매매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근데 이게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으로 이게 나은지 이게 적은지, 그리고 내 상황에서 어느 게 더 좋은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뉴스에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늘어난다, 월세가 커지고 있다, 월세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임차인일 수도 있고 내가 임대인일 수도 있죠. 임차인일 때 월세가 좋아서 월세 시장이 커지는 건지, 임대인이 월세가 좋아서 월세 시장이 커지는 건지 구분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사든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갈 수가 있죠. 이 상황마다 달라서 여러분들한테 맞춰줄 수 있도록 제가 살짝 보려고 나왔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사이트 호갱노노라고 해서 매물거래 사이트 들어갔는데, 제가 일단은 좀 청년층, 예를 들면은 뭐 사회 초년생들 혹은 30대까지만 가정을 하고 제가 지금 걸어볼 거예요. 어떤 걸 걸어볼 거냐면은, 지금 먼저 걸 거는 제가 전월세로 6억 5천에서 2억 6천에서 3억 정도 되는 거, 전월세 2억 6천에서 3억 정도 되는 거를 찾아봤어요. 보통 이제 뭐 3억 정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전세 3억. 전세 3억에서 대출 받고 집에 좀 도움 받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금액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준을 3억으로 잡은 것 뿐이고, 3억도 여러분들 좋은 곳 많더라고요. 지금 뭐 양재역, 출퇴근 많이 하시는 곳이니까 양재역 주변에 뭐 10평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소형평수는, 서울 소형평수는 조금 위험하다 그랬어요. 뭐 서울이니까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소형평수는 투자용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고, 지금 그리고 3억대 전세 서울로 아파트 찾기는 좀 힘들어서 요걸 가볼게요. 서초동 서초 자연인 들어갔네요. 제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7월 달에 최종 거래가 되어 있네요. 7월 달. 여기는 7월 달. 자, 요거 괜찮네요. 10월 달 얼마 전에 거래됐는데, 자, 보니까 딱 나와 있네. 얘네는 지금 어때요? 전세가 제가 보기에는 2억 8천 정도 잡혀 있고, 월세로 따지면은 뭐 1억 5천에 20, 뭐 3천에 50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자, 계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거 기준으로 계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전세금이 2억 8천이에요. 2억 8천. 자, 이게 2억 8천. 이게 원금. 그러니까 전세 원금. 여기를 다 걸어 놓고. 자, 2억 8천 정도 잡혀 있고, 이게 전세금.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여러분들 네이버에 전세대출 치니까 이렇게 전세대출 금리 정보들이 쭉 나와요. 제일 싼 거는 뭐 K뱅크가 지금 뭐 3.6이다 라고 나와 있고, 넘겨보면은 4%에서 점점 늘어나서 5%, 6%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6%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기준 잡기 위해서 그냥 4.5% 한번 해볼게요. 이율,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율, 연이율 4.5%. 연이율 4.5% 잡고, 그러면은, 자, 전세금 2억 8천에 연이율 4.5%면은,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연이자가 나오겠죠. 그쵸? 이거를 12로 나누면은, 이거를 12로 나누면은, 12로 나누면은, 이거는 월이자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연이자, 이게 월이자. 한 달에 그러면은 전세금 2억 8천 잡아갖고 이율 4.5%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거네요. 근데 아까 여기 월세 어땠어요? 3천에 50.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금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것들도 괜찮아지겠죠. 3천 정도 만약에 모아놨다라고 하면은 3천에 50 월세로 들어가면 한 달에 50씩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정말 3천도 없어요 라고 하면은 3천을 대출을 빌려. 자, 3천을 대출로 빌린다라고 가정할게요. 3천만 원 대출. 서식도 맞춰놓고 3천만 원 대출로 했습니다. 근데 이율은 뭐 신용대출 같은 거 해서 좀 높게 받았어요. 담보가 아니라서. 그러면은 요거는 연이자 얼마? 요거 두 개 곱하면 연이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12 나누면은 월 이자 나오겠죠. 12만 5천 원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세금이 풀대출로 땡겼을 때 한 달에 월이자 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3천에 50으로 계약을 하면은 3천에 50으로 계약을 하면은 내가 3천원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매달 50씩 이자가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65만원, 62만원. 그럼 이거 두 개 빼면은 얼마 버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원 정도 버네요. 그쵸? 그럼 이거는 전세가 나은 거예요? 월세가 나은 거예요? 한 달에 4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좋은 점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잖아요. 좋은 점은 이거는 보증금이 작잖아요. 위험하지 않죠. 깡통 전세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또 좋은 거는 돈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다른 게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보통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걸어놔요. 은행에서 알아서 가져가게.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무덤덤해져. 그냥 알아서 빠져나가겠거니, 뭐 통장에 월급이 들어갔는데 스쳐 지나갔거니, 얼마 나갔더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월세는 어때요? 매달 생각을 하게 돼. 이번 달도 내가 50을 넣어야 돼. 이번 달도 50을 넣어야 돼. 이번 달도 50을 넣어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되더라고. 돈을 안 써. 모을 수 있게 돼.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근데 모을 수 있는 여건도 어때요? 더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지죠.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월세가 낫겠네요. 그쵸? 간단하잖아요. 그쵸? 전세금에서 이자, 연이자잖아요. 그쵸? 연이자 곱하면은 이자금 나오죠. 이자금에서 10이 나누면 돼요. 이 10이 나눈 금액하고 내가 내는 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 매매, 혹은 매매가 아니라 만약에 이 부동산에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세가 나는지 월세가 나는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월세가 낫더라고요. 전세보다는. 왜냐면은 뭐 이율 같은 경우에 4.5% 고정이율 들어가서 이제 2년 또는 4년 들어가는데 뭐 고정으로 들어가니까 뭐 전세 기간 동안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은 묶여버려요. 돈 자체가. 이게 돈이 묶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DSR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득에 대비해가지고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목돈이 이미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다른 투자 대안이 생겼을 때 이 대출이 추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작은 평수들 들어갈 때, 2, 3억짜리 들어갈 때 굳이 내 돈의 많은 부분을 DSR이 걸리는 이런 대출을 묶어버리는 게 좋을까? 저는 그거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20, 30대 여러분들 사업도 좀 해보고 말아먹고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차라리 지금 월세 살면서 지내다가 안 되면은 조금 더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완전 단가방 이런 데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남의 말이라고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봐도 어때요? 금액이 나오잖아. 그쵸? 요거 두 개 더한 돈하고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얘네가 더 효율적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들. 매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매매로 간다. 자, 이 단지 그대로 갈게요. 매매 20억이에요.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매매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죠. 저라면은 20억 주고, 신동아 1차, 물론 역세권에 너무 좋은 위치, 입장 갖고 있고, 뭐 중학교도 옆에 있고, 큰 대단지 옆에 있고, 좋은데,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세요. 20억이면 저라면 다른 대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매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요새 매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들이 좀 생겨 있어요. 예를 들면 보금자리. 매매 보금자리 끝난 다음에 계속 쓰고 이제 디딤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많이들 물어보는 게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그다음에 최증식 상환이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최증식 분할 상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얘기하면은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낸다.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낸다. 최증식은 점점 늘어난다. 자, 차이가 뭐냐면요. 보세요. 자, 원금 균등 상환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자, 원금 균등 상환은 주택자금 대출 원금을 융자기로 나눈 할부 상환금을 월별 잔고 이자를 합산해서 방식을 한다. 거치기간은 일단 잡아줄 거예요. 거치기간 동안은 그냥 이자만 내다가 거치기간 끝난 다음부터는 대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 월 부금이 많이 지급되고 후기에는 점차 줄어든다. 왜냐면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금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원금 갚아 나가고 있다니까. 원금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그 원금에서 이자가 붙잖아요. 원금이 처음에 이만큼인데 내가 원금을 계속 갚아 나가니까 나중에 되면 요만큼의 이자만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납입되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그냥 치고 나가는 거야.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치고 나가니까 매월 상환액이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지. 같이 다 나눠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최증식 분할 상환이라고 있는데, 이 최증식 분할 상환은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요. 처음에 이자를 많이 내서 내가 앞으로 내야 될 이자 돈을 앞에서 다 빼버리는 거야. 그럼 남으면 뭐가 남아요? 원금 남겠죠. 이자 다 빼버리고 남는 원금을 갚아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지. 원금, 원리금, 최증식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20대, 30대 뭐 좀 오버해서 40대 초반까지 잡아서 매매로 들어갈 건데 이자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보세요. 20대, 30대, 40대는 어때요? 점점점 수익이 늘어나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는 좀 적게 내야죠. 그쵸? 적게 내다가 나중에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처음에 좀 적게 내다가 나중에 좀 많이 내면 되겠다. 그건 뭐예요? 최증식이 가는 거지. 원리금 균등 상환은 수익이 일정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건물주야.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딱 정해져 있어. 나는 그냥 쭉 이만큼 연금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같은 것들 어떻게 돼요? 처음에 높다가 낮아지죠. 그쵸? 약간 좀 중대한 원칙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타겟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요거 본 것도 뭐 3억짜리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젊은 층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사회초년생 혹은 이제 막 5년차, 10년차 한창 일할 나이야 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세 혹은 월세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월세. 그리고 만약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매매에서 상환 방식은 최증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처음보다 나중에 올라가고, 나중에 뭐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당장 5만원, 10만원 더 내냐 덜 내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마인드예요. 어떤 마인드야? 나 점점점 갚아 나가야 될 돈이 많아져. 그러면 나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나 매달 독촉이 와. 나 그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마인드가 좋잖아요. 그리고 전 최증식을 하는 이유가, 보통 매매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거치 기간, 즉 대출 갚는 기간을 30년을 잡아놔요. 30년 동안 갚아 나가세요 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중간에 나갈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나가서 갈아타기 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 기간이 여러분들 보통 뭐 5년에서 10년 잡아야 되죠. 5년에서 10년 잡고 갈아타면은 그때 들어오는 돈 가지고 또 넘어가면 되죠. 30년 동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매매할 때 대출 계산해서 금액만 딱 보고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20, 30대 사회초년생이나 5년차
이분들은 분명히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은 이사를 다닐 거예요. 점점 상급지로 갈아타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회 있을 때 매매 잡고 이자 좀 갚아 나가면서 버텨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 할 때 오른 만큼 털고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20대 시작하는 사람이야. 혹은 30대 이제 막 자리 잡았어. 30대에서 뭐 사회 5년차, 10년차 이제 뭐 앞으로를 준비를 해야 돼. 전세냐 월세냐 계산하는 거 보여드렸죠. 저는 월세. 뭐 현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최증식. 자, 이건 어디까지 해서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도 여기 맞춰서 좋은 선택하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